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특보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3,000명을 넘었습니다. 최근 8개월간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신천지 교인 수는 42명으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취재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경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많이 늘고 있는데 먼저 현재까지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 사이에 813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확진자는 모두 3,11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은 1,557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습니다. 70대 후반 남성이 사망하면서 사망자는 17명이 됐습니다. 여성 환자 2명은 격리 해제됐지만 퇴원했던 25번째 환자가 재발해 다시 격리됐습니다. 지금까지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29명입니다. 5만 5천여 명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3만 5천여 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늘었습니까? 네, 대구 경북은 73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657명, 경북 79명으로 대구 경북 지역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모두 2,72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등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자택 격리 중인 환자도 많아 모든 환자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대구시가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 확진자 수가 크게 늘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천지 교인들 다수가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한 걸로 파악됐다고요. 네, 법무부가 조사를 해보니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신천지 교인 42명이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외국인 신도, 나머지 41명은 한국인 신도였습니다. 지난달 28일 질병관리본부가 신천지 교인 24만 4천여 명에 대한 출입국 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이를 토대로 파악된 겁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한 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인원수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가 제출한 신천지 신도들의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뒤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신도들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감염 경로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국민경입니다. 신천지 신자에 대한 증상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신자 중 유증상자가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에서는 당분간 신천지 신자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정부로부터 신천지 전체 교인 명단을 넘겨받은 각 지자체는 교인들의 증상을 확인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성년자와 주소가 불명확한 사람을 제외한 19만여 명 가운데 17만여 명에 대한 파악을 마쳐 약 88% 정도 조사가 진척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천지 교회 신도 중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3,38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유증상자에 대하여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생 65,127명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대본 집계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사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KBS가 각 지자체 발표를 종합해보니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는 4,2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신도들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는 비율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유증상의 경우에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무증상이라고 말씀하신 경우에도 일반적인 그 환자들에 대한 검체 채취 결과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분간 대구에서는 확진자가 상당한 숫자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상황이 대구와 같을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조사를 진행 중인 광주광역시의 경우 현재까지 신천지 교인 152명이 증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 가운데 128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주소가 불명확한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추적해 증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교도소 수감자 중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감염됐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어서 교정시설 내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재소자 670여 명과 교도관 등 모두 900여 명이 생활하는 김천교도소.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정시설 수감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천교도소는 보건소와 협력해 교도소 내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는 등 수용자 추가 감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A씨는 4인실에 수감 중이었는데 함께 생활한 다른 3명은 아직까진 증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A씨와 접촉한 교도소 직원 20여 명을 자가격리하고 수용자 20여 명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밀접 접촉자들의 검체를 확보해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A씨는 현재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상태지만 집으로 가지 않고 교도소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 격리된 상태입니다. 확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원에서 얘기하기로 하는 의료원에서 방을 지정해주면 그쪽으로 이제 이송시킵니다. 문제는 A씨의 감염 경로입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이후 한 달 동안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외부로 드나든 적이 없고 변호인 등 외부인과 얼마나 접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교도소의 교도관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 청송의 한 교도소에서도 지난 24일 확진자가 나왔지만 아직 접촉자 가운데 추가 확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단 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정부가 약국과 농협 등을 통해 이른바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시중에서 마스크 구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스크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쌓아놓고 팔려던 사람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급한 마스크 10만 개를 팔기로 한 서울의 한 백화점 앞.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수백 미터 줄지어 서 있습니다. 1인당 5명입니다. 이중 구매를 막으려고 손에 도장도 찍었습니다. 사촌 동생들이랑 외숙모랑 같이 왔어요. 국내에서 마스크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약국에도 없고 다이소부터 전 매장 다 다녀봤는데 마스크가 지금 다 매진이에요. 휴일 지킴이 약국에도 마스크가 100개씩 공급됐습니다. 5분 만에 품절되고 문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 빨리빨리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수요가 거의 공급을 훨씬 넘어서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전화 잠깐 부탁해. 약국입니다. 저게 품절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풀린 마스크는 모두 448만 개. 이 가운데 261만 개가 약국에 공급됐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약국 외에 농협 하나로마트에도 물량이 풀렸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마스크 매점 매석 단속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2만여 개를 해외로 반출하려던 혐의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충남에서는 마스크 6만 4천여 개를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자가 적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매점 매석이나 긴급 수급 조정 조치를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환자가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첫 사례인데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고령인 상황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73세 여성 A씨는 지난달 9일 2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증상이 사라졌고 PCR 검사에서도 2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2일 퇴원해 자가격리하던 중 닷새 만에 또다시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 다시 성남의료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고령에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재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이지만 해외에서는 비슷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제 우리나라만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일단 보고되고 있는 것은 10건 넘게 파악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보고가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몸속에 남아있던 극소량의 바이러스가 다시 증폭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침입했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어떤 경우든 퇴원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관리를 넘어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어도 2주 정도는 자가격리하고 또 확진 검사, 핵산 검사를 해서 그 바이러스가 다시 재활성화가 돼서 또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기준에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해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니라 임시병원 건설 등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베트남 당국이 하노이 공항에 이어 호치민 공항에도 한국발 여객기 착륙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과 호치민 한인회는 베트남 당국이 어젯밤부터 한국 호치민 노선에 대해 호치민 공항 대신 건터시 건터공항을 이용하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은 앞서 어제 오전부터 승객이 있는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각 항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베트남 당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5일 응웬 수언 푹 베트남 총리가 한국의 코로나19 발생 지역에서 오는 여객기를 베트남 북부, 중부, 남부에 있는 공항 3곳에만 착륙하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가 상대국을 여행할 때 충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1단계 여행 경보를 동시에 발령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 경보는 1단계 남색, 2단계 황색, 3단계 적색, 4단계 흑색 경보 등 4종류로 1단계는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경보 대상 지역은 한국은 이미 3단계 적색 경보가 내려진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제외한 일본 전역이고 일본은 한국 전역입니다. 앞서 일본은 대구와 경북 청도군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2단계 황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일요일 하루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대형 교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소속 서울중구 영락교회와 서울 강남구 충현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지난달 28일까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경우는 없었고 예배 중단은 교회의 첫째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예배를 고수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충현교회도 오늘과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던 모이는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일요일인 오늘은 오전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계속돼 경기와 강원, 충북과 경북 내륙에는 5mm 안팎이 내리겠고 강원 산지에는 내일까지 눈이 1에서 5cm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 영상 3도, 강원도 철원 영하 3도 등 전국의 영하 3도에서 영상 7도로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5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토요일인 어제와 마찬가지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해상에서는 파도가 0.5에서 2.5m 높이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